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역대 전염병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점차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전염병에 대해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세시대, 그 다음 근현대 시대, 현대 시대입니다. 먼저 중세 시대에는 총 두 가지의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는 마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약 3에서 5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도 실명 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고열과 전신에 나타나는 특유의 발진이 주요 증세이고,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한 과학자가 1796년 종두법이라고 불리는 우주 접종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천연두의 치사율은 약 9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제너의 종두법 이후 천연두 발병률은 서서히 줄었고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박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영어로 블랙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병은 병에 걸린 사람의 몸이 검게 변하며 일주일 안에 사망한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흑사병은 빈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덮쳤는데요. 1348년에 들이닥쳐 수많은 농민들과 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경작지 대부분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영주들은 노동력이 적게 드는 목축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하는 경로에 따라 유럽으로 옮겨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단기 상인들의 이동도 흑사병 전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일부 유럽인들은 물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해 수천 명의 유대인이 고문을 당하거나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로마 테라피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흑사병의 원인 중 하나가 악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꽃과 향초를 주머니 안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향수와 아로마 산업이 해당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의 감염원이 물을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람들의 위생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질병의 전염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생닭을 이용한 치료법이 성행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닭의 엉덩이 부분 털을 밀어버리고 산채로 상처 부위에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닭이 서서히 병들어갔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이때 병이 닭에게로 옮겨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염자의 피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일명 방열이라고 불리며 환자의 정맥을 잘라서 오염된 피를 뽑는 치료법입니다.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방열법을 사용하다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정맥을 자르는 대신 거머리를 사용해 피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감염자의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가 비감염자에게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현대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현대 시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우간다 내 서식하는 42종의 모기 중 12종이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가장 높은 건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고열과 빈혈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를 본 모기는 또 다른 건강한 환자를 물며 환자의 혈액에서 나온 말라리아균을 옮기게 되고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특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을 하거나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만 전염됩니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서 치명적인 감염이나 악성 종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현대 시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저는 먼저 에이즈를 중심적으로 조사해 왔는데요. 이 에이즈는 1981년에 발생하였지만 5년 만에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는 이 치료법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가 태국에서 최초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남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질병으로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조사해 봤는데요. 메르스는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바이러스는 과거에 감염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정확한 감염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박쥐, 낙타 등 중동에 있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염병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되면 약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장 위생 관리는 업장 내 청결, 소독 유지 관리 여부를 확인하며 중점 관리 대상인 문손잡이, 책상 등 다수이용 장소 및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손소독제 등 보호구 및 위생 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 항목 대비책으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 행동 요령 숙지 여부를 확인하며 최대한 손을 얼굴에 갖다 대지 말 것을 주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 개인별 마스크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부족한 인원에게는 마스크를 더 보급하는 등과 같은 대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